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어서주시고요. (1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저 괜찮죠?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어제보다 또 1kg가 더 줄었네요. 48.4kg가 됐는데 78.4 68.4 어제 69. 며칠 안 먹었더니 뭐 기억이 오락가락하네. 어제 69.4였는데 오늘도 1kg가 줄어서 68.4가 돼서 바지를 입는데 좀 헐렁헐렁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기력은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잠은 잘 잤습니다. 오늘로 단식이 날짜로 9일째, 만으로는 이제 8일이 채 안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건강 걱정을 하고 계시고 많이들 위로 외문을 해주시는데 아직도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최고회의를 위해서 정장을 하면서 월요일 최고회의를 내가 정장을 하고 참석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편하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저는 하여튼 제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꿋꿋하게 지킬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하루빨리 결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그저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 도입 논의를 정계특위로 미룬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당 차원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정계특위에서의 논의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다가 선거제 개혁 자체가 무산될 것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자유한국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합의할 뿐 아니라 시한 또 그 내용에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합의를 해서 이러한 방향과 내용을 갖고 정계특위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맡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신임 대표가 원내대표가 어젯밤 늦게 저를 방문했습니다.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당이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또 많은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빼앗긴 정당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은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라고 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나서야 합니다. 기득권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어 일하는 국회, 제대로 권능을 가진 국회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환골탈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부 시인했다시피 체감 경기는 한파 중에 한파입니다. 최저임금 등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생활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잘못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집권 여당의 무능 때문입니다. 한반도 상공에는 세계 경제 패권 전쟁 등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9세기 구한말 같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촛불 정신을 담아서 다양한 국민 민의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이 단결하고 단합된 힘으로 내후의한을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최적의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협치와 연정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경제적인 경쟁력,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루고 동서독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EU 통합을 선도하고 그 중심 국가가 되었으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정치권, 기업인, 국민이 단결한 결과이고 정치적인 안정을 기한 결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유러피안 드림을 꿈꾸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장 중요한 정치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는 선거구제 바꾸는 것이 집권보다 정치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한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다고 자서전 운명에다해서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중앙선거위원회 아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리 당략을 떠나서 합리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청와대와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한국 정치 문화가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앞장서길 바랍니다. 집권 세력의 책임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저는 이 한 몸 바쳐서 한국이 단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의회 권능을 확립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립하고자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우리의 단식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진화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충청북도에서 현대차가 수소차 기공식을 가졌는데 대단히 축하할 일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희망적인 일입니다.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2030년에 수소차 50만 대를 생산해서 과연 우리가 세계적인 자동차 국가로 선도할 수 있을까 좀 걱정입니다. 우리 현대차가 지금은 500만 대, 600만 대 생산을 하고 있는데 2030년대가 되면은 내연차는 선진국에서 거의 없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현대차도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소차 개발과 발전에 지원을 해서 인프라를 깔아주고 또 수소차에 대한 수소차 보급을 위한 지원책을 좀 더 늘려서 빨리 국내에서부터 수소차를 상용화시키고 확대시켜서 세계로 진출하는데 2030년에 50년, 지금부터 12년 후가 되는데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빨리 뛰어들고 참여해서 신기술을 확보하고 대량 생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혁신 성장을 바로 그런 면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